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노공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반도체 시리즈물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한미반도체, 두 번째가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세 번째가 리노공업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된 기업이 있어요.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그쵸 반사이익을 받는, 반사이익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 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그 구조, 그쵸, 이 구조를 만든 게 ARM이에요. 암이라 그러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좋아지는 걸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증명됐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하이닉스가 먼저 좋아지게 될 겁니다. 제가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하이닉스의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 오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이번 주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리노공업을 쓸어 담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산업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 산업의 구조는 아까 전에도 제가 이 다른 편 1편, 2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부장 같은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건 한국 쪽에서, 그쵸, 메모리 이 소부장은 한국 쪽에서 거의 뭐 담당을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그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팹리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IP 프로바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IP 프로바이더가 ARM입니다. 암, 그쵸? 여기 손정희가 투자한 거죠. 소프트뱅크에서. 자, 그리고 이 팹리스 업체는 IP를 가져와서 새롭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팹리스는 반도체 제조시설 없이 설계, 개발만을 수행하는 업체로, 설계한 회로는 생산 전문 업체를 통해 위탁 생산한다. 즉 생산 전문 업체, 이게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팹리스는 엔비디아와 AMD고, 그리고 IP 기업은 하나예요. 하나 ARM 암이고, 그러면 암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암의 실적이 당연히 좋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쵸, 암의 IP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걸 많이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TSMC, 그쵸, TSMC 가동률이 막 100%, 110%, 120%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 파운드리도 잘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쪽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탁 튀기 시작하면서 강세를 보인 게 뭡니까? 하이닉스 조정받아도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불량률이 높아지죠. 그럼 그 불량률을 잡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뭐가 돼요? 리노 공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리노 공업을 쓸어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미 그쵸, 신고가를 만들어서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살래요? 얼마에 살래? 이 부분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 그쵸? 그리고 자,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IP 프로바이더, 이건 엔비디아, AMD에서 그쵸, 비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와야 되는 기초예요. 기초. 그쵸? 그러니까 기반 공사를 일단 ARM에서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반 공사가 되어 있는 데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그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10층, 20층, 30층, 40층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팹리스 업체가 하는 건데, 팹리스 업체가 엔비디아와 AMD고요. 자, 보세요. IP 기업, 그쵸? 칩리스, 암 하나예요. 하나. 팹리스 업체, 엔비디아, AMD 둘이에요. 둘. 물론 인텔도 있는데 인텔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이 GPU 쪽으로 뛰어들고는 있지만 엔비디아를 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고, 무엇보다 인텔에서는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거하고 인텔이 성장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인텔에서 지금 미세화 공정을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 공정 자체를 보낼 수도 있고, 그쵸? 이건 오히려 호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테스트 업체다. 그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AD 테크놀로지, 여기에요. 여기 디자인하우스. 디자인하우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팹리스가 설계한 회로 데이터를 파운드리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자, 여기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게 말을 이렇게 조금 고급지게 해놓은 건데 그냥 파운드리에서 딱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잡일을 도맡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쵸? 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게 HBM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왜 상승을 했겠어요? 팹리스 업체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로열티를 암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열티가 들어가는 만큼 그쵸? 판매 자체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 반도체는 HBM으로 대체가 되었다. 왜? AI 반도체 처리해야 될 용량이 개인용 PC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운드리 쪽은 당연히 앞으로 이 실적 성장이 나올 거고 주가는 더 빨리 반영할 거고, 그 다음 디자인 하우스고, 그리고 생산이 많이 되는 만큼 뭐가 됩니까? 패키징 테스트. 그쵸? 반도체 제조 및 테스트 위탁 기업으로 포장, 패키징. 그쵸? 이건 HBM. 즉 한미 반도체에서 했던 게 TC 본딩 장비가 패키징 장비예요. 패키징 장비 후공정이고요. 그리고 검사, 테스트 이게 뭐예요? ISC 있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이렇게 있다. 근데 저는 지금 리노공업이 앞으로의 이 성장 폭을 대비하면, 전 사업가가 아니라서 그 막 사업의 방향이 뭐 ISC가 훨씬 더 유망합니다 이걸 판단하고 있진 않아요. ISC는 이미 시세가 나왔고, 리노공업은 그쵸? ISC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마진율도 2배가 가까울 정도로 더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덜 올랐다는 겁니다. 왜 덜 올랐을까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내용 보세요. 월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 그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희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뭐해서? 금리가 높아져서. 근데 지금 금리가 다 올랐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금리 다 올랐어요. 금리는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았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주가 이렇게 쭉 올려버리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려갈 수 있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주가 이렇게 쭉 그냥 계속해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고평가로 인해서 금리가 실제 내려갈 때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리노공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여기에는요,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방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적어놨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 보유 전략.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리노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리노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또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또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내가 가격을 잡아가는지 배워도 모르겠다, 그쵸? 저 내용을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단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오늘도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노공업이 주가인데, 자 보세요. 리노공업 175,500원에 금요일날 마감이 됐고, 자,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다. 비메모리 R&D 증가에 따른 수혜, 다품종 소량 생산 수혜, 테스트를 요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절대 강자다. 왜 그러냐면 AI 반도체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기존의 수요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테스트할, 그쵸, 품종이 늘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가격은 먼저 반영한다. 쓸어 담아야 될 때다. 그냥 쓸어 담으라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지난주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AD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쓸어 담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요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일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AD 테크놀로지 반도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쓸어 담으세요.
그쵸? 이게 언제예요?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쵸? 2시 20분에 쓸어 담으라고, 쓸어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쓸어 담아야 된다고. 그쵸? AD 테크놀로지. 자, 보세요. 근데 금요일날 어떻게 끝났습니까? 금요일날 7% 상승 마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근데 여기도 뭐예요? 신고가죠. 자, 그래서 이 신고가 매매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자, 11월 24일. 그쵸? 금요일이죠. 장 시작 전에 종목 나가죠. 11월 24일 시장가 매수 8시 44분 오전. 그쵸? 칩스앤미디어 매수.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간다.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반도체예요. 그럼 시가 대비해서 0.38%, 종가 10%. 그쵸?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고 단타도 반도체로 하잖아요. 이건 종가에 매도합니다. 그쵸? 왜 매도해요?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이건 단타. 그쵸? 제가 장타로 끌고 갈 건 장타 따로. 근데 장타의 기준치는 3개월 최대. 그러기 위해선 단기 보유 전략으로 2주 안에 수익이 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막 종목 찾는데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내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쵸? 수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쵸? 이런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반도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앞으로 200% 이상의 수익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 기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년 1월까지 보고 있고요. 내년 1월까지. 왜? 시장이 상승할 때는 급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가는 거 봤죠? 2달 반 만에 8배씩 올라요.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지금 반도체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다.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딱 1000분까지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말을 기해서 제가 반도체 시리즈물입니다. 한미반도체,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노공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알고 있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나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딱 그냥 최소한의 성의 바라는 겁니다. 돈도 안 받아요. 돈 필요 없고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